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최상목 탄핵 청문회에서 국힘 곽규택은 희한한 행동을 하는데 12.3 계엄 당시 최상목이 받은 A4 크기의 계엄 문건을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시연한 것인데, 자, 그런데 이미 2개월 전 박선원 의원으로부터 최상목 계엄 문건의 상태를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신 문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하 관계죠.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믿기 때문이시겠죠.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래서 이 형태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접혀 있는 상태 이 그 쪽지를 접혀 있는 받았습니다.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요,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두 접혀 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받아서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이 지시 문건을 주시면 국무회의에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 가방 들고 가시죠. 저는 그때 사복으로 갔습니다. 사복으로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국무회의가 아니었겠네요. 저는 그죠? 사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그거는 거는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접은 문건을 차관보는 이렇게 받았다는 것인데, 이걸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줄곧 추궁받아온 차관보는 시연 후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부총리 처음 뵀을 때 저는 기재부 공무원으로서 사표를 제출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제가 이걸 받았는데 그걸 제가 지시로 느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지시 이행 거부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국내 경제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행한다 그러면 예산 쪽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본인 업무와는 상관도 없다.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왠지 성급기에 들어간 느낌적 느낌이 아닙니까? 자, 탄핵 청문회가 진행되던 도중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탄핵 청문회에 출석한 임지봉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사기, 헌법농단을 하고 있어요.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니까, 그래서 가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어제 오늘 평의가 있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 그냥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지명이 아니다. 헌법농단이자 유린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유린이죠. 예. 일국의 총리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놀리고 있어요. 기만하고 있어요. 자, 최상목 역시 휴대전화 교체 관련 거짓말에 대해 이런 식으로 변명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대통령실 참모진 휴대전화를 이렇게 많이 교체했네요. 대부분 다 교체한 것 같습니다. 왜 교체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보면 정부 인사들 박성재 법무부 장관 2번, 김용현 3번, 조지호 청장 2번, 이완규 법제처장 저 앞에 있는 사람 한 번. 왜 이렇게 교체합니까? 이게 다 증거인멸 아닙니까? 자,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상목 장관, 네. 방금 김영민 의원 질의에 핸드폰 교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장경태 의원실에서 휴대폰 기기 변경 내역 제출을 하라 하는 자료 제출을 했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조기용, 오영주, 이주호, 심우정, 윤인대, 박종준, 최상목 핸드폰 기기 변경 내역을 자료로 받았나 봐요. SK텔레콤으로부터. 제가 위증이 됐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주호 증인 뒷번호가 6031이고 2022년 8월 16일 날 갤럭시 와이드 4에서 갤럭시 S22로 바꿨죠? 네. 예, 그렇게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는 핸드폰 기기를 많이 바꿨어요. 근데 최근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2024년 6월 24일 갤럭시 Z 폴드 5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로 바꿨고 이것을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은 핸드폰 기기를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왔거든요. 이게 이제 장경태 의원실에서 이번 탄핵조사 청문회를 위해서 SK텔레콤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그러면 최상목 증인은 바꾸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료는 바꿨다. 이 2024년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이렇게 바꿨다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기기를 계엄 이후에 바꿨냐고 말씀하셔서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네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들 조용히 계시고요. 자, 아니 고장이 나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바꾼 건 아닙니다. 최상목 증인 잠깐만요. 자, 대한민국의 넘버 1, 2, 3가 이런 자들이었다니 안망하고 백이겠습니까? 이왕규 알박기를 비롯해 이재명 정권 폭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을 이 자들이 유독 경제 분야만큼은 결코 그럴 일 없이 제대로 해놓겠습니까? 이들에게 경제 분야만큼 폭망시킬 좋은 분야가 있겠습니까? 한덕수, 최상목을 당장 탄핵시켜야 합니다. 탄핵 청문회에 이주호가 참석한 이유가 있겠지요? 쌍탄핵 이유를 설명한 김선택 교수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2월 27일에 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 미임명,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일 뿐만 아니라 선별 미임명이었습니다. 단순한 미임명보다 선별 미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고요. 왜 그러냐면 실질심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2월 27일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선별적 미임명 행위가 구체적인 헌법상의 자기의무 위반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6일간 계속해서 그런 위헌 상태를 방치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탄핵 사유가 근데 우리 헌법상으로는 위헌, 위법한 뭐 행위만 있으면 탄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헌재가 이제 중대성 요건을 새로 만들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대한지 여부의 판단이 이제 문제되는데 요 케이스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서 말했던 그 국민의 신임의 배반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파면할 정도 중대하지 않다 한 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요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에서 위헌 행위를 결정한 것 이후에 계속해서 그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의 관점이 아니고 헌법소의 관점에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탄핵 인용이 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그 헌재 재판관 2명을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목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대통령이 그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을 때 권한대행하고 이 이제 그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이후에 고리 상태의 권한대행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직무 정지되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종래의 인사나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현상 유지가 중요한데, 근데 대통령이 파면돼서 고리됐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정부는 과도적인 관리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0일 내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 필요성 원칙, 한시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를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이 정부는 케어테이커 가버먼트입니다. 케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리됐을 때는 차기 정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임명권 행사할 때 차기 정부에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선취해서
침탈해서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법리를 놓고서 이 대국민을 중개되는 이 국회 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